최근 이제 당내 민주당과 국힘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이용호 의원이 오인회를 거론을 다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고위원들 출마 고사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실제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게 여전히 당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있고요. 또 민주당은 또 이제 개딸들이 또 논란이에요. 양당이 사실은 다 시끄럽습니다. 저희 당은 좀 덜 시끄러운데요. 일단 이 오인회 발언 관련해서는 그 실체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용호 의원이 그 발언을 취소를 하셨고요. 오늘 실체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9시에 최고위원회를 해요. 월요일, 목요일. 근데 8시 40분에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 최고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전에 8시에 실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 두고 오인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참석자들을 보면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둘, 그다음 수석 대변인, 여의도 원권자 이 정도예요. 이 얘기 뭐냐면 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이제 오늘 최고위도 있고 하니까 이 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뭔가 단일하게 뭐 서로 당무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도 이제 실무회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뭔가 다 결정되고 마치 당무가 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된다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하신 이용호 의원도 발언을 취소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이를테면 속담으로 비유를 하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공 보고 놀란다. 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가요? 자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더 본질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지지율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왜 자꾸 중도 MZ 세대 또 무당층들이 더 흡수 안 되고 많은 역대 대통령이 경험했던 임기 1년차 공공행진이 안 나올까? 그건 왜냐하면 결국 다양하게 열려 있을 때 지지율이든 또는 국민들의 공감도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건 아마 제 의견에 신성문 의원께서도 100%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윤심 논란입니다. 다시 윤심 논란으로 돌아가고 단일 대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난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임기 1년차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운영이 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젊은 세대들하고 이 전 대표의 또 세력들하고 세대들하고 서로 교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대로 시간 지나면 다 그러면 해결되는 건가? 총선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건가? 이걸 이제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국민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오인회라 그러면 오인회 아하 비공개 조직이 따로 있구만. 최고위원은 다들 곁다리고 실제 당무는 그 5명이서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놀랄 노자가 되는 거. 오인회. 오인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보면 당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이 대표가 모아서 최고위원 회의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무슨 오인회라고 할 만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오인회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정말 오인이다 오인. 그렇게 보이지는 그건 거기서 뭘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 듣고 들어가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뭐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받는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자리 아닐까요? 저는 옛날 감으로 봐서는 옛날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자리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봐요. 이 거론된 분들 당직으로 보면은 중력들이 맞아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 지도부라고 인정을 못하는 그런 지도부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뭐 민심 1위 후보, 당심 1위 후보를 인위적으로 적출해버리고 국민의 어떤 의견을 듣지 않고 당원 100%로 하면서 선거라는 형식은 띄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다 꽂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위보다
사실상 용산의 입김으로 갖다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의사결정권이 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오인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씻으려면 지도부에서 지도력을 좀 확보하고 그립을 좀 쥐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말실수해서 징계받고 날아가 버리고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 뭐 내부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면 뭐 거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민형배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전투 토끼라고 이렇게 별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무슨 어디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 또 이재명 대표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권리당원 이제 확대 주장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대의원제를 이제 폐지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이제 비명은 반대하고 이것도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신 동안 제가 보기엔 이 개딸들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대의원제 폐지와 개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똑 연결되는 거예요. 제 눈에 비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생각은 속내는 제가 보기에는 강성 당원 중심으로 권리당원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겠다.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도 이재명 당인데 더 강한 이재명 당으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딸들의 존재가 강성의 존재가 대내적으로 보면 당내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는 데 가장 유효한 스피커고 대외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개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게 한심한 게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정부 이를테면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프겠습니까? 개딸들이 하는 게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비합리적으로 저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어떤 선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의원제는 민주당에서 대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선 준비하고 있는데 대의원제를 논하면서 이거를 쇄신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지도부에서 혹은 당 내에서 쇄신안 자체를 못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주 걸리는 걸로 지금 그 온 당이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총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로드맵이 나오면 여기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이 소위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열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에 그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오해에서 비롯되는 요구에 너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은 지도부에서 리더십을 지금 못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개딸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기준으로 볼 때 혁신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팬덤 지지층, 강성 지지층도 정당에서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필요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지나치면 아까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선 넘네, 가유불급,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물극필반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개딸들이 지나칠 정도로 비명을 견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었는데 지지할 마음이 안 생겨.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개딸이라고 하는 이 개혁의 딸 이름 자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개쩔. 그래서 저는 장점은 살리지만 이 부작용 자체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되는 거죠.